자, 월요일장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 사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장세입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오늘도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다시 대형주 강세장인 것이냐. 일단 반도체가 오늘 시장의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반도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참 크게 출렁였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더욱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솔직히 베팅하신 분들은 오늘 또 하루 만에 수익을 챙겨서 또 기쁜 날이기도 하겠지만 신규 진입자 분들도 또 놓쳤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조정은 항상 기회인 것이냐 라는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삼성전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만 원 이상이죠. 상회하면서 네.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10만 원 언더는 항상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사님 생각은 사실 약간의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신 거잖아요. 네. 가격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저가 매수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상승을 틀었을 때 좀 따라잡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상승은 그럼 아직 튼 게 아니에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차트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21선을 좀 시원스럽게 회복을 좀 시키면서 상승을 좀 확대시킨다라면은 조금 더 이제 기분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오늘 5일선과 21선 이제 둘 다 이제 회복시키지 못하고 짧긴 하지만 약간의 그 양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일 쪽에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원스럽게 뚫어주게 된다라면 좀 더 신뢰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저가 매수의 힘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상승의 힘 이런 부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래를 받치는 힘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지금의 어떤 그 지수 상황이 2020년도, 2021년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2021년도 1월 달을 좀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그때와 상당히 좀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현재 상단 박스권, 횡보 이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승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될 수는 없거든요. 없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좋은 이슈들이 많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좋은 이슈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지 않는 이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이슈가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대규모 투자 소식도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놓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5일선과 21선 이 부분을 회복시키면서 10만 5천 원까지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이제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네네. SK 하이닉스도 그럼 같은 결로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탄력이 좋고 그다음에 네네. 외국인 순매수가 오늘 또 가장 많이 유입되는 쪽이기도 합니다. 네네. 미국에서도 버블 아니고 단기 조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당연히 또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조금 더 길게 겪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장기 조정이 됐든 단기 조정이 됐든 어쨌든 조정을 거치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아마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을 좀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이 아시다시피 9월 달부터 이 가파른 상승세를 주도했던 종목이 아시겠지만 반도체 투톱입니다. 단지 오늘은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이 차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때 가장 강력한 어떤 지지 라인을 보였던 게 5일선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5일선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회복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5일선 아래에 좀 놓여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최소한 이제 60만 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게 되면서 근데 지금 7월 달 들어와서 이제 종가 평균치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딱 59만 8천 원 부근에서 좀 횡보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삼성전자에서도 말씀했지만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일단 저가 매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확신을 가져간다라면은 5% 10% 좀 덜 먹더라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고 좀 돌파되는 걸 보고 들어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느긋한 관점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부터 올해까지 달이 바뀌게 되면서 분기가 바뀌게 되면서 반기가 바뀌게 되면서 주도주가 좀 순환매가 나왔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치게 되면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두고 좀 바라보신다라면은 좀 덜 급하게 좀 확실하게 좀 이제 매수 타임을 잡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두 종목에 네. 전혀 매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격적인 기술적인 그런 접근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소보장도 그러면 뭐 당연히 반도체 수톱이 잘 가야 소보장도 잘 가는 것인데 그래도 오늘 강하니까 이쪽 여쭤볼게요. 기판 정말 셉니다. 네네.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이고 코리아 서키트, 뭐 대덕전자, TLB, 심텍 다 오늘 그룹 액션이거든요. 근데 저 사실 궁금한 게 JP모건이 그 말하는 그 목표 주가 13만 5천 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 상승률이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좀 고점이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뭐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어쨌든 각 증권사마다 목표치인 거거든요. 목표치인데 아시겠지만 딱 그 가격에 도달을 하고 끝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시장이 보고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생각보다 더 가거나 생각보다 더 빠지거나 이런 게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3만 5천 원 도달했다 해서 이게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오버슈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목표 주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판주가 상당히 좀 강한데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수페타시스하고 여타의 다른 기판주를 보게 된다라면은 국내 쪽 모멘텀을 볼 건가, 미국 쪽 모멘텀을 볼 건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모멘텀을 볼 건가, 아니면은 국내 반도체 투톱 모멘텀을 볼 건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이수페타시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조금 더 목표 주가보다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 주셨고 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겠네요. 기판 안에서는 이수페타가 대장이고 그러면 다른 이제 순환매 쪽으로 순환매가 돈다면 어떤 섹터가 좀 수급을 다음에 가져갈 가능성이 유망하다고 보세요? 일단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9월 달에 테일러 공장 건설 재개 소식이 나왔을 때 네. 어떤 종목이 강했느냐가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높은 전공 장비 그래가지고 물론 다른 종목들이 안 갔다라는 건 아닙니다. 누가 이끌어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원익알패스, 유진테크 그리고 테스 이 종목들이 이끌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테일러 공장 이제 건설 재개 요 이슈에서 이 종목들이 갔다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재료 쪽으로도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 쪽도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이 3톱을 먼저 좀 보시고 네. 그 분위기가 확장이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은 아마 반도체 소부장을 대응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테일러 공장 전공정 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반도체의 흐름에 맞게 또 알맞는 종목들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력 설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LS 일렉트릭이 수주 소식을 공개했는데 전력과 조선 방산의 공통점은 계속 네. 좀 수주 모멘텀이 발생해야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LS 일렉트릭이 공급 계약 체결했으니까 앞으로 북미 시장 쪽에서 조금 더 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투자 그 방향성이 좀 결정된 건가요? 이쪽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일단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쪽과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반도체 투톱과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변압기 3사 이쪽이 상당히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반도체 투톱의 어떤 주가 흐름과 같이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AI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달 이후부터 이 반도체와 좀 동행했던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지금 반도체 투톱의 어떤 분위기를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전력 설비 쪽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탄탄한 수주 기반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H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쪽으로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제 전력 설비도 2023년도 상당히 강했었다가 한 6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랠리가 나오고 쉬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패턴의 흐름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반도체가 쉬어가게 되면서 전력 설비가 쪽에 좀 쉬어가게 된다라면은 이것도 아마 또 어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쉬어갈 때 매수 기회다. 그러면 3대장 중에 한번 볼까요? 네.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렇게 세 개 놓고 보면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금 이 종목들이 하루 이틀 올라갔던 게 아니니까 내가 정말 내 목돈을 가지고 장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좀 큰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쪽이 어딜까요? 이거는 참 행복한 고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뭐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효성중공업이냐, HD현대일렉트릭이냐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둘 중에 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나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쁜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네. 기대 수익이 높겠다. 밸류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둘 다 똑같지 않을까요? 어.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만 원 일단은 효성중공업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차기 황제주가 기대가 되는 HD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막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수주잔고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개인 성향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 성향에 맡기게 된다라면 저는 뭐 황제주가 기대가 되는 현대일렉트릭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그러면 같아요. 그 최근에 사실 북미 네. 쪽에만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또 주가가 탄력적이었던 이유가 그 유럽 시장에서의 또 맞아요. 그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어서잖아요. 좀 길게 봤을 때 북미, 유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업은 효성인가요? 효성도 그렇고요.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 수주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요거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그런 연유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성향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뭐 나는 삼성전자 좋아, 하이닉스 좋아, 요거처럼 전력 설비도 일단 현대일렉트릭이냐, 뭐 효성중공업이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너무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말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좋냐 이 부분은 뭐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력설비 그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종목이 한국전력이에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GPU를 몇만 장을 지금 선물 받았잖아요. 네네. 엔비디아로부터.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되고. 그럼 가장 큰 수혜 한국전력이 받아갈 거다. 요 내러티브가 생기면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싹 붙었었거든요. 네네. 최근에 좀 팔더니 오늘 다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나옵니다. 정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지금은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3분기 실적도 이미 잘 나온 부분들이 있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이제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했던 실적 개선 플러스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전력을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기존에 하고 있는 본업 이것도 괜찮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만 더 붙어주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이제 원전. 미국에서 어쨌든 원전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수주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전선에서 한국전력이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원전에 대한 모멘텀 한국전력 쪽으로 알아봤고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다음 쪽은 조선이고요. 일단 그 조선이 네네. 사실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자재도 큰 조정이 나왔는데 조선 호재가 많거든요. 잠수함 네. 쪽으로 호재가 정말 많은데 주가는 그렇게 큰 상승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바이오가 너무 잘 가서 상대적으로 좀 수급을 못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에 대한 시선은 네. 어떠십니까? 방금 답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수급이 좀 돌아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순환매인 거죠. 이것도 제가 그 반도체를 항상 말씀드릴 때 이게 올해 8월달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올해 8월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통합 HD 현대중공업 출범 소식도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조선주가 강했다가 9월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주도주를 누구한테 넘겨줬죠? 반도체 넘겨줬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9월달, 10월달 지금까지도 어쨌든 아직까지 그 자리를 안 놓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주도주가 이제 계속 돈다라는 거죠. 돌게 되면서 뭐 전력설비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달 주도 섹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단지 그런 연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조정을 좀 겪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반대로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조선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후보군은 충분히 되죠. 근데 최근에 그 지지난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조정을 볼 때 가장 강한 섹터거든요. 바이오가 그 자리를 현재 지켜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뭐 방산 일시적으로, 뭐 조선 일시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를 탑픽 섹터로 놓고 그 아랫단에서 네. 어떤 섹터들이 이제 백업을 해주냐 이게 중요한데 그 후보군으로 일단 조선주도 바라볼 네. 수 있다라는 점은 저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기자재는 그럼 기회가 있는 종목도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조선이 먼저 그러니까 위에 대장이 먼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지난 8월달 같은 경우도 통합 HD 현대중공업 출범 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강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죠? 삼성엠텍, 동광성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그 상단에 있는 대장들이 움직여주게 되면서 같이 움직여주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조선기자재 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반도체도 아시겠지만은 텔레 공장 투자 재개, MC4X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소보장이 같이 이제 백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 대장들이 먼저 훈기가 돌게 되면서 상승을 이끌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랫단에 있는 기자재도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이제 참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곧 기자재 답변 주신 거고요. 네. 기자재 쪽은 조선의 흐름을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뭐 탑픽이 있다면 한 종목만 좀 말씀 주실까요? 일단은 이번에 한미 팩트시트 나와서 이제 네. 국내 군항 건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서 가장 이제 먼저 떠올랐던 종목이 현대인수입니다. 현대힘스. 네,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곡블록을 만들어서 현대중공업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종목은 일단 현대힘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LNG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1승이라는 종목도 보고 싶은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이번에 팩트시트 내용을 보게 되면서 기억에 났던 종목은 현대힘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원전 자리 체크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갈 듯 말 듯 조정을 조금 길게 겪는 것 같습니다. 원전 쪽으로 한국전력이 아까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쪽으로 또 엄청난 모멘텀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시선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다라고 하면 떨어지고 SMR이 그래도 데이터 센터 수요 측면에서는 제일 유망하다라고 하면 오르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뭐 쉬어간다고 좀 봐야 되겠죠. 아. 지금 아시겠지만은 페르미 아메리카 쪽으로 이제 주요 기자재 이제 주단품 이제 준비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아시겠지만 현대건설도 그렇고 그리고 두산 에너비도 그렇고 5월달에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SMR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상승이 나왔고 이 바톨 이어받아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이제 숫자가 잡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SMR 기업들과 현재 계약이 체결된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SMR 일단 주기기나 이런 나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숫자가 아무래도 찍혀야 이제 두산 에너비티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5월달 주도주에서 지금 아직까지 주도주로 복귀를 못하게 되면서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쉬어갈 수는 있다. 그래도 좀 길게 두산 에너빌리티 쪽은 네네. 바라보고요. 한전기술이나 BHI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르면 같이 이제 오르는 그런 기자재 네네네. 종목들이잖아요. 이쪽도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 한전기술보다는 BHI가 좀 더 낫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경수로 원전을 수주를 받느냐 SMR 수주를 받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APR 1400이라든지 AP 100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수로 원전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한전기술 설계까지 가져오면서 1차 수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을 봐야 돼요. 그런데 SMR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아직까지 이제 한전기술이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SMR 설계 기술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차적 수주를 가져오기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 두산 에너비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한전기술과 BHI 같은 경우는 비교가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결론은 한전기술보다는 BHI가 좀 더 낫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말씀 주신 섹터 중에 반도체가 만약에 이제 쉬어간다면 가장 수급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섹터 하나만 꼽는다면요? 그건 바이오라고 봐야 되지 바이오? 않을까요? 네. 바이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에서 또 바이오 이야기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르 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